자, 12월 이제 13일이죠. 12월 13일 유럽 축구 5경기랑 NBA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앞서서 오늘 보시면 OK 언더와 OK 역배 제가 방송 중에 설명드렸죠. 오늘 OK가 이길 가능성이 있고 대한항공이 염승이 끊길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고. 그리고 언더 오버 기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역언더가 잘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언더 기준으로 갔었고 역배 이제 야수의 심장 고배당 픽으로 넣었었고, 그리고 대전 정관장도 괜찮아 보였어요. 그 페퍼저축은행이 홈에서 5연승 하다가 직전 경기 1패하고 한 번 정도 더 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막장과 막장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대전 정관장 괜찮아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지금 4연승 몰빵이죠. 전부다 몰빵으로 4연승 했고, 어제 경기도 보시면 어제 밤에도 이거 보시면 아까웠어요. 농구 몰빵은 걸렸었고 3.2배, 그리고 축구는 한폴락이고 야수의 심장 82.8배가 한폴락이었습니다. 한폴락이 요즘에 너무 많아. 한폴락 보여드리자면 얘들이 참 많습니다. 한폴락이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한폴락이 너무 많아요. 전부 다 한폴락입니다. 택도 아니게 한폴락이 아니라 뭐 1점 차 한폴락도 되게 많습니다. 10점 이기고 있다가 막 풀엔도 못해서 지고 하는 일도 많았었고, 24배 34배 아까 보였던 82배 한폴락도 많고, 요 일주일 동안 다 일어났던 일이라서 이때 저 멘탈이 다 나가서 여 중에서 한 3개 중에 하나만 들어왔어도 한 몇백 장 벌었어요. 저 3장 중에 한 장만 나왔으면 몇백 장이 뭡니까? 한 200장은 벌었겠다 진짜. 근데 와, 이게 왜 이래 되는 건지 참. 바람 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12월 11일부터 어제부터 살살 이제 다시 페이스 찾기 시작해서 연승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MLB 3.0배 몰빵 걸렸고, 어제 낮 경기 6.2배 몰빵 걸렸고, 오늘 아침에 또 3.2배 몰빵 걸렸고, 오늘 낮에 또 이제 방금 거 요거 3.4배 또 몰빵 걸렸죠. 야수의 심장 아깝게 안 된 것 같고, 이제 계속해서 걸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보입니다. 계속 걸릴 것 같아요. 빨리 탑승하십시오. 저 연승할 때 계속해서 걸려요. 항상 그랬어요. 자, 오늘 축구 메달 4.8배, 농구 메달 3.1배 각각 한 개씩 보내드리고, 야수의 심장 2개 섞어가지고 9.2배로 드립니다. 생각 있으신 분, 주말에 함께 하실 분들 200개 보내주시면 주말 동안 이제 다 보내드릴 거예요. 5번 나가겠죠, 표가 총. 자, 해봅시다. 먼저 베를린과 라이프치히부터 보시면 다 써놨어요. 라이프치히가 정배당이긴 한데 저는 뭐 베를린 좀 더 좋아 보여요. 하나하나 설명드린 그렇고, 요 표 다 비교해보면 라이프치히가 지표상으로 좀 좋긴 한데 베를린이 이번 이길 타이밍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쭉쭉 보시면 저기 평균치와 홈원정 평균치 2개 비교해가지고 본인이 괜찮아 보이는 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더 오버 값도 제가 오른쪽에 기대값과 실제값, 기대 득점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값은 기대 점수값, 실제 점수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고 2.5 기준으로 3.5 혹은 3.5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골라가지고 가세요. 여기 제일 오른쪽에 메리트 픽은 2개 일치하는 거 저는 위주로 가요. 지금 일치하는 경기가 앙제랑 랑트죠. 오버. 그리고 소시에다랑 지로나 언더 돼 있고, 저는 언더 오버 가게 된다면 요 2경기에서 골라서 갈 겁니다. 자, 이제 농구 갑시다. 농구 계속해서 걸리고 있죠. 농구 이제 2연승, 이제 NBA 3연승 노리고 있고, 샬럿과 시카고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카고 최근에 분위기 너무 안 좋습니다. 시즌 초반에 엄청나게 잘했어요. 다들 아시죠? 근데 여전히 페이스는 1등이에요. 다만 페이스가 좋았을 때, 한참 좋았을 때 평균치 한 106,
107 가까이 찍었었는데 최근 페이스는 103점 얼마밖에 안 됩니다. 샬럿은 페이스가 되게 많이 떨어졌고 둘이 평균치 하면 지금 페이스는 100.92밖에 안 되고 레이팅 비교해 보면 역시나 시카고가 최근에 워낙 경기력이 안 좋기 때문에 117대 113으로 지는 시뮬레이션이 나와요. 레이팅상으로는. 거기다가 상대 상성으로 비교해 보면 샬럿이 오히려 점수차를 더 벌리는 걸로 나옵니다. 제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그죠? 내일 경기는 샬럿이 좀 빠지는 선수가 많습니다. 일단 라멜로 볼, 섹스턴, 트레만 빠져요. 그리고 디아바테도 반반이고. 그런데 라멜로 볼이 샬럿의 본체이긴 한데 최근에 라멜로 볼의 영향력이 샬럿에서 그렇게 크진 않아요. 조금 좀 도발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죠. 모험적인 플레이를.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은 조금 페이스가 빨라지는 것도 있지만 범실도 많고 턴오버도 많고 득점도 많고 대도 안 한 슈팅도 좀 많이 때립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샬럿의 경기력이 크게 막 바뀌고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최근에 얘들 하는 거 보면 브리지스가 오히려 더 에이스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 밀러도 건실하게 해주고 거기에다가 올 시즌 신인 크니필이 정말 좋은 슈터입니다. 아마 샬럿은 크니플 중심으로 리툴링을 해야 될 거예요. 얘 10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슈터로 저는 보이고 상당히 좋아요. 슈팅 메커니즘이. 그래서 내일 라멜로 볼이 빠지고 그리고 섹스턴 얘는 벤치 멤버긴 한데 벤치 구간에 나와가지고 볼 핸들러 역할도 해주면서 공격적으로 드라이브인도 하고 하는 선수인데 얘도 턴오버가 좀 많아요. 키가 작아서 무리한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한계가 뚜렷하게 있어요. 절대로 1옵션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고 어느 팀에 가든 2.5옵션 정도 2옵션 3옵션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 빠진다고 해가지고 크게 전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카고 불스. 시카고는 내일 도순모. 수비적으로 조금 많은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분이 수비적으로 득점도 웬만큼 해주고 내일 경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샬럿이 역배입니다. 역배인 이유는 아마도 표면적으로는 섹스턴이랑 라멜로 볼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이 경기 시카고가 간만에 연패를 깰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나 제 지표상으로 제 계산상으로 오히려 샬럿이 좀 더 높아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카고 역 전배 쪽으로 가는 거는 별로 효율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이 경기 간다면 샬럿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걸 추천드리고 기준점 235.5 나왔는데 제 계산상으로 230점이에요. 근데 라멜로 보이랑 세스턴이 빠진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언더가 더 좋아 보인다. 원래 기준점도 제 계산상보다 높은데 그 공격 빨리 하는 애들 난사한 애들 빠진다면 언더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샬럿 프렌의 언더 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혁경님 표 좀 보내줄게요. 네, 혁경님 보냈고요. 다음 디트로이트와 애틀란타 경기 보겠습니다. 자, 디트로이트, 애틀란타. 디트로이트는 올 시즌 큰 위기 없이 꾸준하게 그냥 승리를 챙겨가는 그런 느낌인데 다만 시즌 초반에 14연승이었나요? 그때보다는 살짝 페이스가 떨어진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팀은 턴오버가 좀 많고, 그죠? 턴오버가 좀 많아요. 그리고 득점한 만큼 실점도 좀 쉽게 주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리고 오늘 상대 애틀란타는 잘 나가다가 최근에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레이 형이 처음 빠졌을 때는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살짝 힘에 부치는 트레이 형이 빠져서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레이팅상으로는 118대 116 근소한 차이고 상대 상성 대입하면 확 벌어집니다. 129대 105로. 이 경기 디트로이트가 1.2배당 개 정배당이죠.
개정배당. 근데 마헨을 가기에는 레이팅상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요, 저 덤이.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저 덤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 승 쪽으로만 추천드리고, 그렇다고 애틀란타 프렌 쪽으로 가기에는 그것도 좀 애매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 승에 언더 오버는 기준점이 234.5인데 제 기준은 234예요. 거의 비슷하죠. 그렇다면 이거는 언더 오버로 접근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필라델피아와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내일 얘들 일단 엠비드와 폴 조지, 엠비드, 맥시 셋 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빅3가 다 나와가지고 경기력이 좋았던 적이 크게 없습니다. 정말. 특히 엠비드가 들어오면 팀 템포가 엄청나게 느려져요. 엠비드가 골밑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4명이서 어떻게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 계산상으로 226점 나오는데 기준점이 230.5다. 기준점이 4.5자 높은데 엠비드까지 나온다? 이거는 언더 쪽으로 봐야 되는 경기 같고, 승패는 레이팅과 상대 상성 비교해보면 인디애나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인디애나가 그나마 최근에 이제 부상자들이 좀 많이 복귀해가지고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 저는 인디애나가 어느 정도 선전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맥시도 최근 컨디션이 그렇게까지 막 좋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시즌 초반만큼. 그래서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일반승은 솔직히 배당 1점이 갈 수는 없잖아. 그죠? 이 경기는 인디애나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언더 오버는 언더 쪽이 많이 좋아 보여요. 다음 워싱턴과 클리블랜드. 요 경기도 제가 이거 계산을 하면 좀 놀랬는데 레이팅상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113 대 121. 근데 상대 상성 비교해보면 워싱턴이 다 따라잡는 그런 결과치가 나와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클리블랜드 최근의 경기력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내일 워싱턴은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쌀은 빠지죠. 그리고 그 외에 애들 빠지는데 뭐 주목할 만한 선수는 미들턴 정도인데, 미들턴 얘는 솔직히 있으나 없으나 그냥 대체 선수로 그냥 땜빵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선수예요. 솔직히 무리한 플레이도 많고 나이가 들면서. 그죠? 그래서 뭐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크게 우려스러울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배당 자체가 워싱턴이 1.01입니다. 저는 이 경기 워싱턴 프렌을 보긴 하는데 배당이 이게 좀 이상해요. 이 정도까지 차이 날 배당은 아닌데 이 정도까지 벌려놨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프렌을 보긴 하지만 조금 애매하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생력배도 처음에는 생각을 해봤는데 배당이 이 정도까지 벌어지면 생력배 잘 안 뜹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 사이드로 보는 것 같고, 뭐 워싱턴 프렌 쪽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만 배팅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기준점이 243.5예요. 그런데 얘들 제 계산상으로 234예요. 거의 10점 차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워싱턴에 빠지는 선수도 많고, 클리블랜드도 지금 그 벤치 구간이 되게 뎁스가 얇아서 벤치 구간에 볼륨이 많이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준점이 10점이나 높다. 이거는 제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건지. 근데 보통 이렇게 차이 나면 언더가 뜨더라고요. 제 예상대로. 이거는 워싱턴 승패로 접근하는 것보다 언더 오버,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멤피스와 유타. 최근 멤피스 분위기 좋았죠. 모란트 딱 빠지고 나서부터 애들이 개달렸는데 내일 경기에 이제 모란트가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봅시다. 아까까지는 모란트가 거의 나온다고 봤었는데 지금은 회대가 5대5네요. 모란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할까요? 저는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경기 뭐 레이팅상으로는 멤피스가 많이 앞서고 상대 상성 대입해보면 확 벌어지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이 경기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이 경기 패스하고 싶고, 간다면 유타 역배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야수의 심장은 아닙니다. 제가 뭐 3점대 배당도 내가 가긴 하는데 유타 역배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이 많다. 그렇게만 설명드릴게요. 언더오버는 240.5인데 제 계산상 233이에요. 그러면 언더를 가는 게 맞는데 최근에 멤피스가 페이스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모란트가 들어오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준점보다 7점, 8점 정도 위긴 한데 오버가 좀 많이 좋아 보입니다. 유타도 페이스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오버 쪽으로 좋아 보인다. 다음 댈러스와 브루클린. 댈러스 최근에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일단 AD가 갈매기가 들어오면 무조건 한 2문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비에서 완전 잘하고 공수 겸장이니까 공격도 잘하고. 오늘 붙는 브루클린은 골밑이 되게 약한 팀입니다. 골밑에서 브렉스턴이랑 누구죠? 클라운인데 애들이 둘 다 말랐어. 키는 좀 큰데. 그래서 힘에서 아마 AD한테 조금 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들 내일 마포주가 3점 외곽이 터지지 않는다면 댈러스가 의외로 쉽게 가져갈 수도 있는 경기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댈러스 승에 댈러스 마행까지 보긴 하지만 마포주가 미쳐버리면 댈러스가 질 가능성도 있는 경기예요. 마포주가 미쳐버리면. 최근에 마포주가 경기력이 너무 좋아서 눈 감고 싸도 들어갈 정도라 가지고 조금 무섭긴 합니다. 그래도 댈러스 승에 댈러스 마헨의 언더 오버는 뭐 평균치로 3점 슛이 들어간다면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언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골스와 미네소타. 이 경기 좀 애매해요. 왜냐면 내일 커리는 복귀합니다. 확정이 났고 미네소타의 에이스인 걔 있죠. 에드워즈 앤트맨.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반반인데 웬만하면 얘 나오려고 해서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내일 콘리가 못 나와요. 그럼 디빈첸초 혼자서 볼 핸들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디빈첸초가 너무 흔들려요. 공이 안 돌아. 디빈첸초 때문에. 콘리가 들어오면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막아주면서 어느 정도 1인분 이상을 해주는데 얘가 빠지면 내일 미네소타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다만 최근에 랜들과 고베어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요. 랜들은 올 시즌 쭉 좋았고 고베어는 최근 두세 경기에 되게 좋습니다. 다만 직전 경기에 그 상대방 밀어가지고 퇴장당하긴 했는데 퇴장당하기 전까지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근데 골스 내일 호포드랑 그린이 못 나옵니다. 센터를 볼만한 애가 이제 포스트밖에 없죠. 퀸튼 포스트. 그래서 미네소타가 대놓고 랜들이랑 고베어로 밀고 들어오면은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골스도 뭐 커리 중심으로 반경은 외곽 반경은 하긴 할 건데 미네소타 공격 자체를 막기는 쉽지 않을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 되게 비슷비슷 시속 게임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골스가 3점 슛이 뭐 50% 정도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마행하기는 상당히 힘든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3.5 기준점이죠. 원래 4.5에서 3.5로 줄어들었네요. 미네소타 프렘 쪽으로 추천드리고 언더 오버는 양 팀 다 골스는 외곽만 팔 거고 미네소타는 골밑만 팔 거예요. 서로 갈 길 가기는 그런 경기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많이 좋아 보입니다. 미네소타 프렌의 오버 추천드려요. 자, 다 했고